이별은 누가 더 힘드냐의 싸움입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이 말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로지입니다. 지금 이 비공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이별한 애인과 다시 만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재회 확률을 9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애인의 마음을 돌리는 문자 메시지를 만드는 강의입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지침 문자, 클린 슬레이트 메시지, 클로저 텍스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냥 재회 지침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아니, 문자 하나로 재회를 한다고? 그런 게 실제로 가능이나 해?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여러분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 재회의 원리, 재회 지침 만드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뺄 게 없겠다 싶을 정도로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까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결말을 맞이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 이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서, 마음이 지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번, 마음이 식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식게 됩니다. 하나는 의뢰 연애를 할 때, 다른 하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먼저 의리 되는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연애할 때 상대에게 다 맞춰주거나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애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연애에 올인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에게는 번식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이 말은 좋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선 세 가지 행동은 가치를 낮추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인의 마음이 식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연애는 괜찮아도 결혼은 못할 것 같거나 마음은 있지만 이 이상으로 커지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현실과 미래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어요. 미래의 가치를 현실이라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에 더 오를 거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얻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미래의 행복을 현실로 느낀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애에서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식게 됩니다. 2번,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치는 경우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감정 소모가 심할 때입니다. 생각이나 성향 차이로 자주 싸우거나 나 혼자만 연애하는 기분이 들거나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거나 이성 문제로 나를 너무 신경 쓰이게 하는 등 애인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어도 연애에 대한 보상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 보니 지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피를 하는 본능이 있어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의 연애가 지칠 경우 이별을 통보해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연애할 때 완전히 마음이 지쳐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마음이 식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더 잘 견딜 수 있게 돼요. 더 받아주게 되고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마음도 조금씩 식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받아주는 게 더 많이 지치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아니, 아로즈님, 그런데 마음이 식거나 지치는 경우도 있지만 환승을 하거나 상황적인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마음이 식거나 지쳐서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나 상황적인 이유로 마음이 식거나 지쳐서 헤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환승이별, 상황이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재회의 원리. 제가 헤어지고 재회를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미친 듯이 뒤져보았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찾아가서 진심을 전하세요. 절대 연락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개발하면서 잘 지내다 보면 알아서 연락이 오던데요. 이런 말들이 전부였어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방법들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에요. 왜? 본인들에게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같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나이, 직업, 성격, 연애 기간, 이별 원인 등등등 전부 다 다르다고요.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별을 했던 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상담을 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회라는 건 애인의 마음을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눈에 보이나요? 아니면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결국 재회라는 것은 감정을 움직여야 하고 사라져버린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어떤 감정을 만들어야, 어떤 기분이 들어야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질까요? 멀리 볼 거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 그 느낌을 상대도 똑같이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 감정이 뭐죠? 바로 힘든 감정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본능이 있어요. 쉽게 말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느낌을 받으면 걔랑 헤어지고 나니까 힘든 거구나. 걔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아직도 잊지 못하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힘들면 힘들수록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나의 이 힘든 감정을 없애려면 나에게는 너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재회의 원리라는 것은 뭐다?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것. 그러면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배신감, 애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함께했던 추억에 대한 그리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허전함, 나와 달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상대적 박탈감, 어떻게 지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함,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공포감, 이런 감정들을 상대가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애인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회 지침 만드는 방법. 재회 지침은 총 3단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1단계, 캐릭터 설정. 먼저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많이 매달린 사람, 나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한 사람, 사람은 좋지만 매력은 없는 사람 등 이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기억되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의 캐릭터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를 들면 전에는 많이 매달렸지만 지금은 많은 이성에게 대시를 받고 있는 사람, 만나는 동안 너무 저자세였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항상 대접을 받는 사람, 상대를 너무 지치게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고 캐릭터를 설정하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 메시지 작성. 위에서 설정한 캐릭터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줄지 고민하는 겁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이별 원인은 애인의 마음이 지친 경우예요. 나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고 항상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화내고 서운하다고 하면서 항상 싸움을 걸었어. 이 과정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는 지치고 괴롭다면서 이제는 그만하자며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미친 듯이 매달리고 문자 폭탄을 남긴 상태입니다. 상대는 이 모습을 보고 더 정 떨어진다고, 다시 연락하면 차단한다고 답장이 온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기존의 모습은 어떤 거죠? 불안정한 모습, 감정적인 모습, 매달렸던 모습, 이 모습과 반대되는 캐릭터를 먼저 정해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고 이해심도 많고 차분한 모습이겠죠. 이때 저라면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시간을 갖고 우리 관계를 돌아보았어. 너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보다 내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기 급급했던 것 같다. 계속 반복되는 다툼과 바뀌지 않는 모습에 내가 너였어도 지치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을 거야. 너도 나 만나면서 노력 많이 한 거 잘 아는데 마음과 달리 고맙단 말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했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나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 너도 조금씩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별의 원인과 반대되는 캐릭터를 설정한 다음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2단계입니다. 3단계, 메시지 수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 문자 가지고는 전혀 상대를 힘들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7가지 감정을 토대로 상대가 힘들 만한 메시지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싶다면 앞으로 서로 흔들리는 일 없게 차단할게. 너와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사람하고는 더 성숙한 연애를 해볼게. 추억을 자극하고 싶다면 돌아보면 힘든 기억보다 좋았던 추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 함께 있던 추억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질투를 유발하고 싶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있어. 너 헤어지고 나서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 다가오는 분이 생겼어. 이런 메시지를 섞을 수도 있겠죠. 이때 상대의 마음이 식은 정도나 많이 매달렸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했거나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문자 메시지를 적절하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엄청 강하게 나가야 할 때도 있고요. 조금만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만 보여도 재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사연을 돌아보고 상황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재회 지침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번째,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침을 만들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문자를 언제 보내야 되나요?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이 부분은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댓글에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모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궁금해할 만한 두 가지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게 과연 통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리학적,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리기보다 지금까지 7,400건의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제외를 시켰다는 게 가장 큰 증거일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애인의 마음이 완전히 식었다?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생길까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다만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요, 한순간에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요만큼이라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틈이 보인다면 어떻게든 상대를 힘들게 만들어서 애인의 미련을 키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런 문자를 보내면 정말로 끝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둘이 없죠. 이런 말 하면 진짜 정리할 것 같고 남은 정도 다 떨어질 것 같고 보내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해서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정리가 되었나요? 아니죠. 정반대잖아요. 오히려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설사 이 문자를 보내서 애인의 마음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상대의 인식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높아져 있습니다. 왜? 매달리고 붙잡고 이별 통보받은 그 모습은 사라질 테니까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악감정이라도 만들고 헤어지는 게 재회에 훨씬 유리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고 악감정 또한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사람은 번식의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차인 사람이에요. 상대는 여러분을 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상대를 똑같이 버릴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동등한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상대의 마음은 식은 채로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까지 보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시간 갖고 계속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아쉬운 쪽이니까 먼저 붙잡고 매달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재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헤어졌고 상대가 지금 얼만큼 마음이 남아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지만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블로그에 재회 분석 칼럼이나 아니면 다른 내담자분들의 재회 후기를 참고하셔서 내 이별과 비슷한 사연이 있는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재회를 했는지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재회를 원하시나요? 단순히 힘든 감정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서,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서, 내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을 해서. 물론 재회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달라요. 저는 결코 그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법이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조작해서 힘들게 해서 다시 만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또 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높은 확률로 제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지만 이 과정 혹은 이 끝에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힘든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꼭 이 말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이별을 되짚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고쳐야 되거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등한시하지 마시고 관계 유지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헤어지고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감정에 다시 과거를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원하는 결말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에 항상 아로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로제였습니다.